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사업의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언했다며 형평성을 갖춘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재조명하는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은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멸치잡이 불법 조업 선박 6척을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참여자의 이름을 마치 사발처럼 둥글게 적어놓은 사발통문. 전봉준 장군 중심의 농민군이 계획한 이 거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보국 안민과 같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새긴 무장 포고문. 또 동학농민군의 유일한 한글 편지이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한 달문의 편지도 인류의 소중한 기록물로 남게 됐는데 장장 9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2023년 5월 24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58건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세기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깃든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정치 폐단에 맞선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적 개혁기구인 집광소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비로소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유네스코의 인증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인증패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등재 과정에서 집광소의 거버넌스 체제가 근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현임을 인정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동력을 얻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정읍시는 기록물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해제집 발간과 특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등재되지 않은 기록물 120여 종을 포함해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해서 혁명의 세계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로도 인정받은 동학농민혁명. 우리 스스로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은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사업의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구실 삼아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예산을 초토화하려 한다며 사업 자체를 무산하려는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실패 여부를 새만금 사업 전부에 대한 평가와 동일시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언했다며 대통령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형평성을 갖춘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을 희생양 삼아서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하며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5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새만금 SOC 예산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여명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요구했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교장이 민원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입니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나서게 됩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멸치잡이 불법 조업 선박 6척을 적발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부안과 고창해역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 멸치잡이 불법 조업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선박 6척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하고 해상과 육상 활동을 연계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멸치잡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창업가를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에선 지역 전통주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김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이 움트는 곳, 술 박물관의 의미를 가진 술지움입니다. 국내 유일의 술 아카데미로 전통술 막걸리를 비롯해 맥주와 와인, 증류주도 만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술을 만드는 술 빚는 이들의 이상향, 주토피아입니다. 술의 유토피아 술지음은 양조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술을 만들어보고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 가동을 위해 지난 7월 술 해설사 기초과정을 개설해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술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주종별 생산 설비를 보여주고 술 제조 과정을 해설합니다. 또 막걸리를 가열해 만드는 증류식 소주도 시연하고 체험객이 막걸리를 빚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와가지고 술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신기했고 또 이렇게 막걸리 밀키트를 받으면서 만들어보고 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술지음은 청년 창업자를 키우는 양조 사관학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조 설비를 시운전하며 직접 맥주를 담그면서 조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종별 맛과 향을 알려주고 제조 방법을 전수합니다.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 그다음에 와인, 그리고 증류주까지 다 할 수 있는 사관학교 제조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지음은 굿즈 판매장과 술맛을 볼 수 있는 시음장을 갖추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평구는 술을 주제로 테마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설사 양성과 청년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북 수출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가 감소한 5억 4,633만 달러, 수입은 36.2%가 감소한 4억 1,126만 달러, 무역 수지는 1억 3,507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중국 수출 감소 영향으로 올해 월별 수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10월 5억 9,600만 달러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라북도 수출은 중국, 베트남 등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특히 합성수지나 화학제품군 등 중간재로 쓰이는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선제적인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30일) 오전 8시 50분쯤 익산시 왕국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각각 상반신과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40대 노동자와 20대 노동자 등 2명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압력솥을 여는 과정에서 안에 있던 사골 육수가 넘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30일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 권한에 대한 조항과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두 의원과 전북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가 30일 시청에서 2023년도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약 추진 실적과 이행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선 60개 공약 사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김제시는 행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된 공약은 지평선 축제 세계화 사업과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 등 10건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평가단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